안녕하세요. 광주 미희TV입니다. 오늘은 시험관 하기 시술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난자 채취 시술에 대해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시험관 하기 시술을 시작하게 되면 난자 채취라는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과배란 유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생리 시작 2, 3일째부터 약 7에서 10일 정도 과배란 주사를 맞고 10일에서 14일 사이에 난포라는 물주머니의 크기가 18mm 이상이 되면 적당한 시기에 난자 채취 시술을 하게 되고요. 난자가 정자와 다르게 몸 밖으로 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질초음파를 보면서 가느다란 관내로 바늘을 넣어서 질벽을 통과한 후 난소를 뚫고 난소 안에 있는 난포마저 통과한 다음에 음압을 걸어서 흡인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난자 채취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바로 제가 설명한 난자 채취 시술을 이해하기 쉽게 그려본 건데요. 잘 보시면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왼쪽 난소의 난포라는 물주머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 바늘 끝이라는 겁니다. 전혀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고 생리통 정도의 조금은 심한 하복부의 통증이 다소간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는 진통제나 주사로 조절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 수면 마취를 하게 되고요. 채취가 끝나고 약 한두 시간 정도 출혈 여부와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관찰한 후에 귀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난포의 개수가 한두 개로 너무 적거나 심한 과체중이거나 수면 무호흡증 등의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는 국소 마취만 하고 난자 채취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일상생활이라는 말이 너무 주관적이라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채취 개수가 적고 난소도 거의 붙지 않는 경우는 바로 직장 출근이 가능하지만 10개 이상 나오고 난소가 붓기 시작하는 분들이나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은 그날 출근하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찔린 난소에서 피가 새어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일상생활을 하시고 운동이나 뛰는 행위 등 무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별 문제가 없는 젊은 여성의 경우 되게 적당한 과배란 유도를 통해 약 10개에서 12개의 난자를 채취할 수 있는데요. 35세가 넘어 나이가 증가할수록 채취 난자 개수는 줄어들게 되고 40세가 넘어가면 대개 서너 개 정도 이하의 난자가 채취됩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서도 난소의 기능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개의 난자가 나올 수도 있어서 단정적으로 채취 개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질문은 드물게 일어나는 일까지 다 말씀드리게 되면 두려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늘 고민되는 건데요. 우선 난자 채취는 바늘로 찔러서 질벽을 지나 난소벽을 뚫고 난포 내로 바늘이 진입하는 행위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략 제 경험으로는 한 500에서 1000명 중 1명꼴로 난소나 또는 바늘이 지나간 다른 부위, 방광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이런 부위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회복실에서 이 문제를 빨리 알아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병원과 주치의라면 세심하게 잘 살펴서 만약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학병원으로 빨리 전원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난소의 인대를 축으로 꼬여버리는 난소염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난소인대 꼬임증이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이러한 질환도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아무 일도 없이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못 펼 정도의 통증이 오고 식은땀이 심하게 나면 지금 난소인대가 꼬였구나 라고 의심해봐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 이렇게 풀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아프게 되면 응급실에 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으니까 일단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을 보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인 난소인대가 보입니다. 이렇게 꼬여버리면 피가 통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심한 허혈성 통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복강경을 보면서 꼬인 부위만 이렇게 풀어주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소가 붓고 복수가 차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합병증은 난자 채취 자체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열흘간 맞았던 과배란 주사로 인해서 생긴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 이야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빨리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영상 보시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난자체취는 어떻게 하고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일 배양 배아와 5일 배양 배아의 차이와 어떤 시기에 이식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